요즘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빨리 지치는 몸, 흐려지는 기억력, 점점 줄어드는 체력. 사실 그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젊고 건강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정효입니다. 올해 91세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 준비를 하고 하루 2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기에 그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냐고요? 사실 그건 특별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40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온 생활 습관 10가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 습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이 10가지만은 미칠 듯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인생을 되찾게 만들 거니까요.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노화의 속도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난 특별한 어르신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과 마인드셋, 그리고 지금부터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저속 노화의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보다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몸이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아픈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활력 있게 아침을 맞이하고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머리가 맑아지는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는 말에 무기력하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오늘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비결은 아침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40세 때부터 변함없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긴장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따뜻한 물은 밤새 정체되었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 운동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2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들 중 신체 나이가 40대인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침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노화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격렬한 운동보다 지속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40대 때부터 50년간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10층이든 20층이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20층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식습관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칼로리 제한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0대 때부터 실천한 식습관은 8시간 식사법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차만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가포식 작용 AUTOPHAGY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자가포식 작용이란 몸이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항상 무지개 식단을 유지합니다. 매끼 최소 5가지 색깔이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려고 노력해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등 다양한 색의 식품에는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식품이나 보약을 찾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다양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발효 채소를 한 숟가락씩 먹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정신적 습관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정신적 태도가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제가 40대부터 91세인 지금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반드시 적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말단 부분의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 습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는 계속 사용해야 젊음을 유지합니다. 제가 만난 특별한 어르신들은 모두 지적 호기심이 강했어요. 저는 40대 때부터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60대에는 영어를, 70대에는 중국어를, 80대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91세인 지금은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배우고 있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83세 이민수 할아버지는 78세에 대학교에 입학해 지금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그분의 뇌 스캔 결과를 보니 60대의 뇌와 비슷한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어 인지 기능 감소를 막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된 생활은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네 번째 비결은 수면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도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는 빨라집니다. 저는 40대 때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때 발견한 비결이 일출과 일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와 저녁 해가 질 때 10분씩 햇빛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합니다. 물론 직접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대신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차는 쿠카차, 오미자차, 구기자차인데 이들은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호흡을 하지만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호흡이 얕으면 세포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노화가 빨라져요. 저는 40대 때부터 하루에 3번 각 10분씩 깊은 폭식 호흡을 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이에요. 이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염증을 줄이고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의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춘다고 해요. 저는 40대 때부터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20분, 저녁 해진 후 20분씩 명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한의학적 체질 관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죠. 저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사상 체질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양 체질인 사람은 열이 많아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좋고 소음 체질인 사람은 차가워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몸의 균형이 깨져 노화가 빨라져요. 자신의 체질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간단히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성격이 내성적이라면 소음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손발이 따뜻하고 쉽게 화를 내며 활동적이라면 소양 체질일 수 있어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체질별 운동법이 있습니다. 소양 체질은 격렬한 운동보다 요가나 태극권처럼 차분한 운동이 좋고 소음 체질은 조금 활동적인 걷기나 수영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의 균형이 잡혀 노화 속도가 느려져요. 일곱 번째 비결은 약초와 차입니다. 저는 40대 때부터 계절별로 다른 약초차를 마셔왔어요. 봄에는 쑥차와 민들레차, 여름에는 연꽃차와 오미자차, 가을에는 국화차와 도라지차, 겨울에는 생강차와 계피차를 주로 마십니다. 이 약초들은 각각 다른 효능이 있어 계절에 따른 건강 불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예를 들어 봄철 쑥차는 겨울 동안 축적된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을철 국화차는 폐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 겨울을 준비하는 데 좋아요. 특히 저는 매일 아침 오행차를 마십니다. 이것은 제가 개발한 차로 5가지 약초황기, 감초,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를 혼합한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행목, 화, 토, 금, 수을 보충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비결은 발과 손의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은 손과 발에서 시작하거나 끝납니다. 손과 발을 잘 관리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대 때부터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고 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이라는 발바닥 중앙의 경혈을 매일 3분씩 자극해요. 이것이 신장 기능을 강화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에도 중요한 경혈이 많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혈을 매일 3분씩 자극하면 얼굴의 주름이 줄어들고 두통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40년간 이 방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아홉 번째 비결은 웃음과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어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저는 40대 때부터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큰 소리로 웃는 습관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3번 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면 뇌가 실제로 그런 상태로 변화한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쓸모없다고 느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비결은 목적의식과 봉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목표와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저는 40대 때 의사로서의 성공은 이루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스승님께서 자신만을 위한 삶은 빨리 시들지만 타인을 위한 삶은 오래 피어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해 무료 진료를 해왔습니다. 91세인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니 제 삶에는 항상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넘쳐요. 봉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주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목적의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의미 있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노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내일 할 일 3가지를 메모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제게 삶의 리듬과 목적을 부여해요. 지금까지 제가 40대부터 실천해온 10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며칠 실천했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저는 50년 동안 이 습관들을 거의 매일 실천했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최소한의 형태로라도 유지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나이가 이미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5세에 처음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당시 그분은 폐암 3기였고 의사들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답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철저히 실천하셨고 놀랍게도 2년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생물학적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이에요. 85세인데도 70대 초반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40대부터 매일 아침 실천해온 젊음의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오늘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한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깊은 호흡을 10번 합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 간단한 의식이 저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만 들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호흡 명상을 5분씩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젊어질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6개월, 1년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 너무 엄격한 식이 제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보세요. 이제 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해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깊은 호흡을 시작해 볼게요.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4초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숨을 참고 7초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8초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4초, 숨을 참고 7초, 입으로 숨을 내쉬며 8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며 4초, 숨을 참고 7초, 입으로 내쉬며 8초. 어떠신가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이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40대부터 실천해온 저속 노화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노화를 늦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40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들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며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세의 다짐장을 작성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40대부터 매년 생일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100세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에요. 저는 100세의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100세를 바라보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 건강을 관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깁니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92세 박정숙 할머니는 60대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저는 100세까지 살 계획이니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의사들은 웃었지만 그분은 진지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내년에는 동남아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결과 노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와 몸의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는 40대인데도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도 있고 90대인데도 50대처럼 활기찬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과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속 노화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물을 마시고 깊은 호흡을 하고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젊어지고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3개월, 6개월, 1년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진도 찍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91세지만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세, 아니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매일 실천하는 젊음의 경혈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가르쳐 온 것으로 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 5개의 경혈을 각각 1분씩 지압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합곡혈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오목한 부분을 반대쪽 엄지로 1분간 눌러주세요. 이 지점은 얼굴의 기혈순환을 돕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혈입니다. 눈의 바깥쪽 끝과 눈썹의 끝을 이은 선에서 약간 위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지점을 지압하면 두통이 완화되고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백회혈입니다. 정수리의 중앙 부분인데 두 귀를 이은 선과 코에서 정수리까지 이은 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뇌 혈류가 개선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는 관원혈입니다. 배꼽에서 약 3손가락 아래 지점인데 이곳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신장과 생식기 기능이 강화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분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용천혈입니다. 발바닥 앞부분의 오목한 곳으로 발가락을 구부릴 때 생기는 주름의 중앙이에요. 이 지점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전신의 기력이 회복됩니다. 이 5개의 경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에너지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81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10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모세혈관 건강이 60대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은 한의학의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탄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한약도 먹어야 하나요? 물론 체질에 맞는 한약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약은 10%, 생활 습관은 90%라고요. 저는 40대 때부터 계절마다 한 번씩, 즉 1년에 4번, 2주간 보약을 복용합니다. 봄에는 간을 보호하는 약, 여름에는 심장을 강화하는 약, 가을에는 폐를 보호하는 약, 겨울에는 신장을 보강하는 약이죠. 이것이 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약간 쓴맛이 나는 나물을 먹어간 기능을 도와주고 여름에는 쓴맛과 매운맛의 균형을 맞춘 음식으로 심장을 강화하죠. 가을에는 약간 매운맛이 나는 음식으로 폐를 보호하고 겨울에는 짭짤한 맛과 쓴맛의 균형을 맞춘 음식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피곤함, 통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모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면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명상하며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한가? 어제보다 나아진 부분은 어디인가?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9세 정미영 할머니는 평생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생활 습관을 조정하셨대요. 그 결과 일반 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특히 심폐 기능은 60대 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속 노화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40대부터 실천해온 일주일 건강 계획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보다 요일별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월요일은 디톡스의 날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와 과일 위주로 가볍게 먹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날이죠. 저녁에는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화요일은 근력 강화의 날입니다. 아침에 30분간 맨몸 운동을 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요일은 뇌 건강의 날입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퇴근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날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연습해요.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먹어 뇌 건강을 챙깁니다. 목요일은 관절 관리의 날입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노화로 인한 불편함의 대부분은 관절에서 오기 때문에 관절 관리는 매우 중요해요. 금요일은 심폐 강화의 날입니다.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심폐 기능이 좋을수록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노화가 느려집니다. 토요일은 사회적 교류의 날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합니다. 고립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큰 요인 중 하나예요. 의미 있는 대화와 웃음은 최고의 항노화제입니다. 일요일은 휴식과 재충전의 날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저는 이날 일기를 쓰며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매주 완벽하게 이 계획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습관들을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40대부터 50년간 매일 건강일지를 작성했어요.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 덕분에 저는 어떤 습관이 제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또한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한 건강일지를 시작해 보세요. 몇 개월 후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0대부터 실천해온 저속 노화의 비결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이 방법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체질과 환경,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자신의 생물학적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지혜예요. 노화는 천천히 오지만 갑자기 느껴집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노화 관리를 미루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다가 50대 중반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실제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40대의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자기 암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기기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뇌는 점차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의 공통점은 노인들이 나이 들었다는 인식 없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퇴의 개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91세에도 여전히 진료를 하고 강연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가슴 깊이 믿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저속 노화 실천 계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깊은 호흡을 하세요. 둘째, 매일 20분씩 걷고 10분간 근력 운동을 하세요.
셋째, 식사는 다양한 색깔의 음식으로 구성하고 8시간 내에 모든 식사를 마치세요. 넷째,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다섯째, 매주 한 번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공유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40살 때부터 노화를 멈춘 80대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 속에 담긴 저속 노화의 비밀을 91세 김정효 한의사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보며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오늘도 교훈과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공감 하나가 저에게는 또다시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